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해피한 12월 1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 시장은 뭐 월요일은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은데요. 최근 흐름에서 월요일이 상대적으로 덜 나빠졌다라는 게 한국 시장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데요.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지난주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장 한마디. 내년도 중반 이후의 사건을 시장은 언제부터 반영할 것인가? 내년도 중반 이후의 사건을 시장은 언제부터 반영할 것인가? 자,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자, 일단 지난주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비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전월 대비로는 여전히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의 폭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 정도로 낮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팔팔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아지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좀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0이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지표 나온 거에 비해서 시장이 대체적으로 부진을 했는데요. 이렇게 부진한 데에는 아무래도 주요한 스피커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분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티은행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예금자의 동향과 예금자의 그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발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시장 전체적인 지난 주말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았고요. 네, 그동안 시장의 방어제 역할을 했던 헬스케어 등도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거의 대부분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던 테슬라들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 반등이 과연 중국에서의 생산량 축소 일부 감산과 그다음에 이제 대기 물량 증가, 그러니까 이건 고객 대기가 아니고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이 부분을 다 반영한 것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반등 세게 했습니다. 진짜 넷플릭스 지금 바닥부터 7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굉장히 로지컬합니다. 논리적이에요. 안 좋아 이러면은 미친 듯이 빼고요. 아니야 좋아 이러면은 그냥 올립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논리만 잘 맞으면 정말 승천하는 거고, 잘못된 곳에 고집 한번 피웠다가는 난리 나죠. 예, 우리 카바나로 난리 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였는데 미국 카바나로 아주 절단이 나가지고 어떻게 부활하실지 좀 부활을 훌륭한 투자자니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 쪽도 계속해서 유가가 낮으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도 살짝만 보고 들어갔죠. 자, 이제 뉴트럴로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페어 정도 떨어지면 다 떨어진 거 아니냐. 요쯤 오면은 다 떨어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CPI가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1.6% 증가입니다. 전월에는 2.1% 증가했는데 떨어졌죠. 예상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일단 PPI도 떨어졌습니다. PPI는 마이너스 1.3, 전년 대비 1.3% 떨어지는 흐름 보여줬고요. 전월에도 마이너스 1.3%였는데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자, PPI가 근데 더 떨어지진 않고 일단 멈췄습니다. 마이너스 1.3. 자, 1.3이 멈췄고, 노란 거는 전월 대비해요. 중국 자료는 상당 부분 김경환 애널이 보여주신 것들 가지고 오는데요. 자, 전월 대비로는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나? 이제 하락하는 게 이제 거의 끝났나? 그러나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디플레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CPI도 상당히 떨어졌죠. 근데 CPI의 상당 부분을 찾아가는 돈유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유 가격 살펴보죠. 이야, 돈유 가격 떨어지는 거 봐봐. 자, CPI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자, CPI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돈유 가격 떨어지는 건 인민의 삶에 뭐가 나쁘겠어. 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향해 간다.
중국 당국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전 못 견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소유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완화 정책 그리고 또 제로 코로나의 완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단추를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PPI, CPI가 지금 골로 가고 있다. 즉 디플레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은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특수채권을 7,500위안을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7,500위안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 2008년도 리만 사태 나오고 깜짝 놀랐던 중국이 돈을 풀었어요. 얼마를 풀었나요? 4조 위안을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유증을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했죠. 설비 과잉과 모든 것의 과잉에 의한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이런 그 버블을 맞지 않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 긴축이었죠. 21년도. 그리고 21년도까지 했는데 22년도에는 오히려 슬슬 풀었죠. 근데 세게 못 푸는 이유가 과거에 그런 나쁜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근데 이번에 7,500억 위안이에요. 한국 돈으로 15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특수채로 발행하겠다. 이건 돈을 푸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건데요. 공산당은 프로파간다죠. 네, 선전전에 강한 게 공산당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뭐 그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코로나에 대한 선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대요. 슬슬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중난산 이분은 그 중국 그 호흡기 질병 최고 권위자인데요. 오미크론 현황 및 대응에 관한 보고를 발표했는데 오미크론이 델타와 비교해서 전염성이 강할 뿐 후유증 발생이 현저하게 낮으며 무증상 감염자의 후유증은 거의 없다. 백신 예방력이 높으며 감염자 99%가 7일에서 10일 내에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다수 연예인들이 자기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한 과정들에 대한 트위터나 틱톡 같은 거 이런 언급들을 SNS에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PCR 관련된 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PCR 확진자 숫자도 생각보다 잘 안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PCR 또는 확진자에 대한 보도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이미 확진자 보도가 현재 줄고 있다라는 리포팅을 우리 김경환 의원이 해주셨는데요. 뭐 이건 저는 프로파간다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정도까지 빠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이렇게 빠르게 하려면 프로파간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강력한 선전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데요. 폭발 잠재력은 여전합니다. 왜 폭발 잠재력이 중국에 여전하면 4, 4분기 소비심리 역대 최저,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10년 내 최저,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22년 가계 예금 증가율은 10년 내 최고, 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가계 모기지 금리는 역대 최저, 금리는 최저로 났습니다. 자, 돈을 풀었고 주머니에 돈도 있어요. 돈 쓰는 게 겁나지 않은 상황이 와요. 근데 돈 쓰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베트남과 중국의 항공이 뚫렸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한국하고도 뚫리겠죠. 중국 사람들이 뭐 태국 여행 많이 가고 베트남 여행 많이 간다고 하지만 자, 일본 분들이 지금 가고 싶은 도시는 어디? 서울? 자, 중국 분들은 안 그럴까? 중국 분들은 애국주의라서 아니 그렇게 될걸? 네, 이것도 한국 관련해서 잘 보셔야 되는 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주말 정리하고 중국 시장 정리하다 보니까 말이 빨랐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짜 할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 때가 오고 있다. 드디어 올 듯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다 틀렸죠.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건 다 틀렸고 네, 그렇다고 저는 고점에서 콜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6만 원대, 7만 원 깨지면서부터는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6만 원도 깨지고 5만 원대가 왔었죠. 자, 그 가격은 괜찮다는 톤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더 강하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슬슬 때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 주에 이창용 총재께서 발언한 과정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국회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반도체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다른 얘기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저희 굉장히 제가 이분의 이제 그 기자회견 다 들어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딱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하실 분들은 하시되 그러나 감당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골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어떻게 얘기하셨죠? 1,400원대. 환율 내려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중앙은행총재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죠? 하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됐죠? 100원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그쵸? 자, 이분 발언은 상당한 통계에 근거한 발언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통계치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통계의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분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 뭐 다른 얘기부터 조금 할게요. 환율 국내 경기 위기론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세계 경제가 어려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 3% 성장은 이제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가 오는 상황이 아니다. 다 같이 어렵지만 매니징이 가능한 상황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긴축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러시아의 제재 등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투자 부족이 만성적인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인 상방 리스크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종의 그 작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말했던 자초자산이라는 얘기 아시죠? 투자해 갔다가 본전도 못 건진다. 이거 투자하면 50년은 뽑아 먹어야 되는데 50년 안에 가동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투자 못 하겠다 했던 게 어디죠? 네. 구에너지와 관련된 쪽이죠. 네. 석유나 이런 쪽 시추나 이런 것도 잘 안 늘어나요. 중국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시추가 조금 줄었습니다. 막 늘다가. 그게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시추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에너지 관련된 그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단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쪽 공급 라인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소들이 내년도에도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더 내려가겠지만 좀 위기 측면이 과장됐다는 톤으로 얘기했는데요. 세계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도 2, 3년간 40% 올랐고 최근 떨어졌다. 금리가 높아 내년도에도 떨어질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PF 부도나 연체율이 많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걱정은 되지만 그에 따라 금리 조정하면서 가야 한다. 금리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금리 조정을 하겠다는 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F 다 망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과장되게 쏠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는 전 세계 벤처 캐피탈이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특수를 누린 것이 이제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늦춘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과거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생산자를 도와서 생산 능력 늘리고 경제 발전하고 낙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가 많이 커져서 수요자가 어떻게 이익을 보는지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생산자 지원책이 기존 시장 내 기존 기업을 위한 것인지 새로운 기업을 보고하는 것인지 그걸 분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 기업이 들어와서 경쟁이 일어나야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 관련해서는 할 말 정말 많은데요. 이거 상법 개정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훨씬 더 특별히 대주주 말고 우리나라는 대주주 권한만 강한데요.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그동안에는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50년대 60년대 상황을 보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떼돈을 벌었습니다. 5배, 10배씩 폭리를 취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자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짓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했고,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들을 우대해 줄 수밖에 없었고, 대출도 잘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저리에, 상대적 저리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됐죠?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미친 듯한 성장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의 제품들을 또 써갔죠. 그래서 우리의 생산자들이 개대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왔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중국의 글로벌 탑 티어의 제조업 국가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중국의 전기차 앞으로 타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제품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조가 생산에 모든 것들의 영향을 집중해주는 건 과거만큼 효과를 못 낼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들리고, 새로운 사업과 신기업들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이거 주주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면 벤처 캐피탈이 더 훨씬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IPO도 쉬워질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주 우선주의가 조금 더 형성되어야만 지금 총재께서 얘기한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요. 반도체 얘기는 길게 안 하셨어요. 자, 반도체 가격 전망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반도체의 바닥이 내년도 23년도 중반쯤이다라는 것이죠. 중반쯤 어디예요? 이거 뭐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내년도 중반 이후에는 회복이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럼 내년도 중반 이후에 메모리 시황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나침판이 주말에 공부를 하거든요. 어디 모 대학, S모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올렸어요. 글을 올려서 그 강의 주요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오후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운드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운드리. 자,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파운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한 2년짜리 차트를 보면 되는데 2년짜리 차트가 안 나오네. 자, 요 차트 이제 9만 원대 갔던 이 난리가 났던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때 흐름 중에 가장 카탈리스트가 뭐가 됐나요? 촉매가 됐던 거는 뭘까요? 네, 저거죠. 삼성, 파운드리, TSMC 이긴다. 야, TSMC 마저 50%인데? 삼성이 그걸 이긴다고? 야, 그럼 메모리 1등은, 파운드리 1등. 야, 시스템 반도체 제작 1등. 와, 끝내주는 걸? 하고 붙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때는 좀 가열이었어요. 왜냐면, 파운드를 막 시작했고, 이제 점유율이 10% 중반에서 쭉으로 들었다가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주가에 반영된다? 주가가 흥분했던 거죠. 사람들이 흥분했던 거예요. 금방 될 거라고 너무 빨리 흥분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아닌 거였고, 제가 보기엔 요 정도는 뭐 가능했던 얘기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빠지면서 계속해서 떨어졌고, 자,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되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그 수요일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잘하나요, 못하나요? 수요일 관리. 그러니까 양품을 만들어주는 능력. 100개를 만들었을 때 양품이 몇 개가 나오느냐. 응? 이 능력, 이걸 빨리 단축시키면 처음에는 뭐 양품 별로 안 나오겠죠. 5개, 10개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30개, 40개 나오고 40개, 50개 나오고 50개, 60개 나오는 이거를 양품이 좋은 제품이 불량품 말고 양품이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수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율을 향상시키는 건 삼성전자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강대한 일본을 꺾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죠. 최근에도 그런 뉴스 나왔죠. 수율 향상으로 성과급 보너스를 디스플레이 사업이 받았다. 네. 애플이 삼성 거 안 쓰고 싶어 해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요.
이상하게 그렇더군요. 네. 어, 네. 삼성전자가 폴리드 줌을 애플한테 납품을 못하는 걸로 들려요. 원래는 삼성전기가 당연히 폴리드 줌을 제일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앞서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애플한테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넣네. 왜 못 넣을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근데 디스플레이는 너무 압도적인 차이라서 OLED를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넣는 거고요.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자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큰 고객인데. 자기의 제일 큰 고객인데, 그죠? 그런 부분도 없죠. 이거 다 저 내피셜입니다. 저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피셜을 역사를 보면서 2000년과 2006년과 7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됐던 사건은 애플의 낸드와 애플에서 사용되는 CPU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아이팟이나 이런 쪽에. 그 과정으로 성장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네. 옴니아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카피했다라는 소송이 걸립니다. 그런데 애플이 얼마나 카피를 싫어하냐면 스탠포드 대학 맞죠? 그 졸업 연설에 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쌍욕을 합니다. MS한테 쌍욕을 해요. 그 새끼들 우리 거 카피했어. 이렇게 졸업 연설에 나와서 무슨 말이야? 한이 맺힌 거죠.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정말 한이 맺힐만 하죠. 그래서 이 카피를 정말로 싫어하는데 맥킨토시 세대 빌려줬더니 그 OS 만들어 오라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윈도우가 나왔잖아요. 며칠 만에. 그쵸? 걔들도 굉장한 애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렇게 빠르게. 하여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래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파운드리의 탑티어 중에 탑티어인 애플이 삼성전자에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삼성전자의 원래적 DNA인 수율 향상의 DNA는 지난 1월 이후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운드리 근데 뭘 했죠? 최근에 발표했고 3나노 얘기를 했습니다. 3나노 얘기를 했고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수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올라왔겠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우리도. 당연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뉴스 중에 하나 들어봐야 될 게 뭐냐면 애플을 제외한 탑티어 고객들 어디가 될까요? 네, 퀄컴 그다음 아마존 될까? 그다음 하여튼 빅테크, 테슬라 이런 업체들이 삼성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건 대단히 큰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운드리를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모리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서 바닥은 메모리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이차영 총재가 얘기한 건 메모리 반도체 시황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TSMC의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56%가 증가해요. 전년비. 지금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마진율 꺾여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업부 TSMC가 3나노 공정으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을 두 개로 쪼개서 프로와 프로맥스와 일반 아이폰의 CPU를 AP를 다르게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에 못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네. TSMC 공정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나노는 제대로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런데 3나노 진입을 삼성이 먼저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찼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오후에 우리 나침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개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3나노에서 수율이 올라갔다. 자, 이거는 AP를 만든 업체와 그리고 자기의 중요한 CPU를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죠. 그들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두 개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내년도 중반 어디쯤에 메모리를 바닥을 친다면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소위 말하는 CPU와 AP를 만드는 그쪽에서의 수율을 올릴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시장이 언제부터 이걸 프라이싱 할까요? 재미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6개월간 가장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 수요일 향상을 언제 시장이 반영할 것이냐. 감사합니다. 안녕.